지금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내란 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 김다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윤 대통령 신문을 마치고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를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지금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검사의 주장, 또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해서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인데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됩니다. 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열린 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열린 신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먼저 진행이 됐고요. 20분 동안 휴정을 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후 신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결과적으로 6시 50분에 종료가 됐는데요.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을 해서 양측의 발표를 들은 뒤에 오후 4시 반쯤부터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고요. 신문이 끝나기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네, 심사에서 이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정말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는 어떤 부분 강조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모두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150여 쪽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면서 이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는데요.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공수처는 확신범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확신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범이라는 건 반대로 말해서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거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자체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부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신문 마치고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심사 이후에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또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상은 말씀을 드릴 게 없다면서 이번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좋은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예.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어제 밤 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황과 고뇌, 또 소수병력과 경찰력으로 짧은 시간 진행한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한 게 참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신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신문을 마치고요. 저녁 7시 반쯤에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차가 호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번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낮에 출석을 할 때도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포토라인의 설치에 관심이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죠. 이제 불참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참할 거란 관측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긴 했습니다. 또 심지어 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신문 당일이었던 어제 아침쯤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명을 따랐을 뿐인 장성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사실을 안타까워한다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하는 법원, 어떤 점을 가장 큰 쟁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또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또 중앙선관위 점거 등의 이 조치가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게 맞는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일단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재판부는 조사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혐의 소명 여부 등을 따져보고요. 나아가서 구속 필요성까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뉴스특보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이요. 밤 1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긴 어느새 날이 바뀌었는데 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일단 대법원 예규를 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일단 피의자 신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가 지났고 날이 넘겼고 결과는 오늘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오전 10시에 시작한 심사 결과가 이튿날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통상적인 심사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에는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혐의는 다르지만은 전직 대통령들이 심사를 받았던 경우는 어느 정도 소요됐을지도 궁금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지난 2017년에 청구가 됐었죠. 예. 그래서 그해 3월에 오전 10시 반부터 8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이튿날 새벽 3시쯤 나왔고요. 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듬해였던 2018년 3월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에 많이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도 신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지난 1997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도입 이후에 가장 신문 시간이 길었던 사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실 텐데 예. 이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10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하.
또 재작년이었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구속 심사를 두고 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 어떻게 전개될까요? 만약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과 우려를 잠재우고 또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까지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또 이 20일의 절반인 10일씩 각각 윤 대통령 수사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앞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서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에 따라서 일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던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열흘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 기소하게 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는 전제하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기소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은 그야말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가 된다면요. 현재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이 수용이 되는 일반 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복장도 사복이 아니라 수의를 입게 되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용자가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독방에 수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이 됐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였는데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된다면 상황을 좀 일단 미리 들어봤고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에는 당연히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어렵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이 돼서 대통령 관저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대통령이 사실 조사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조사는 어려워지고 네.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리한 수사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에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보면 선관위 직원 체포존 운용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례가 유일한데요. 네. 또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건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 1심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지금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은경 부장판사, 이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차은경 부장판사는 중견 판사인데요.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법관은 아닙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예. 차 판사는 지난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이 됐는데요. 이후 2022년 11월 형사항소부에 재직을 하면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 부심을 기각을 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체포적 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을 하면 차 판사는 윤 대통령 신병에 관해서 판단하는 4번째 판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문이 열리는 동안 법원 인근에서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집회가 좀 격화하면서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법원을 빙 둘러싼 채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법원 앞 도로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지자들이 아예 법원 출입구를 봉쇄를 한 채 들어 누워서 버티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했고 또 기동대 4천여 명을 투입했는데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건물을 둘러싸서 또 흥분한 몇몇은 답을 넘어서 법원 안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영장 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을 떠날 때 지지자들이 차량 행렬을 쫓아서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이 참가자들 일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행진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신문을 마치고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아서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공수처 검사들이 신문이 마쳤으니까 이제 다시 공수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이 신문이 끝난 직후 공덕동 쪽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시위대가 차량을 흔들고 또 차량 앞쪽 유리에 전단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고요. 시위대의 공격으로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려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관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자 뒤늦게 제지에 나섰는데 시위대는 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고 위협을 했고요. 사건 직후에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도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서울 서부지법으로 담을 넘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이 22명과 공수처 차량을 공격했던 10명, 또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8명 등 최소 40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이 정도고요. 연행된 인원은 추후 집계를 해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